네, 안녕하세요. 데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APM 개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진행은 녹화 방송이지만 라이브처럼 그냥 편안한 진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러닝 타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APM을 이제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요. APM은 이제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PM은 아파치, 그리고 PHP, 그리고 마리아DB 이 세 가지 제품의 약자이고요. 오늘 세 가지 제품을 다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APM은 웹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가볍고 경량화된 웹 개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PM 자체가 웹 서버와 DB 그리고 서버 단까지 건들 수 있는 PHP라는 언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웹 개발, 즉 웹페이지 개발,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컴팩트한 개발 환경을 설치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아파치부터 마리아DB, PHP까지 한 번에 쭉 설치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가지고 웹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웹 개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신의 PC나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웹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개발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보통 개발 환경은 초기에 한 번만 잡기 때문에 매번 느낌이 새롭습니다. 저도 APM을 10년 이전 시절부터 설치를 해서 썼었는데 과거에 그 이후로 지금 오래간만에 설치를 하는데도 여전히 긴가민가 하지만 기억이 날 듯 하면서 하는 그 상황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마리아DB를 설치할 일이 있어서 같이 한번 APM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설치할 수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이 느리거나 빠르시면 빨리 가게 하거나 또는 이제 멈췄다가 다음 진행을 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영상을 멈췄다가 따라 하시면서 하게 되면 좀 개발 환경을 그동안 설치를 안 하시고 미뤄두셨던 분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은 별도 스크립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블로그에다 정리해 놓은 그 따라하기 정도의 수준에 아주 쉽게 풀어놓은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는 제 채널의 상단 우측을 보시면 IT 블로그 테크한스 보이시죠? 네, 그 링크를 따라오시거나 또는 URL에다가 techhans.tstory.com 네, techhans.tstory.co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게 되면 잠시만요. 네, 오시게 되면 이제 테크한스라는 제 블로그가 보일 거고요. 그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우측 메뉴에서 먼저 DB를 먼저 설치를 할 것입니다. 마리아DB를 설치를 할 거라서 데이터 노드의 마리아DB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APM 중에서 DB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설치 과정이 가장 길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DB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글 마리아DB 설치 윈도우 10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오늘 KT 인터넷 장애가 생겨가지고 지금 약간 반응이 늦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마리아DB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나온 순서대로 쭉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DB는 MySQL DB와 배다른 형제입니다. 사실은 MySQL을 만든 창시자가 회사를 나오면서 만든 게 마리아DB이고요. 그 뒤에 그 히스토리는 과거에 지금의 실리콘밸리 팡이라는 회사,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가 있기 전에 미국의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정말 지금의 테크 회사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엔지니어나 개발자를 우대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결국 그래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가 파산하게 됐고요. 그 회사를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를 한 것이고, 인수를 하면서 MySQL도 같이 인수를 했는데, 오라클 정책이 조금 어차피 뭐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 그리고 문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라클에 합병된 이후로 과거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있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바 창시자인 제임스 고슬링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MySQL의 창시자도 다 결국 오라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MySQL을 만들고 나와서 이제 마리아DB라고 하는 오픈소스 DB를 한 번 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MySQL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MySQL은 오라클 내에서 MySQL대로 발전하고 있고요. 마리아DB는 리눅스 오픈소스 진영에서 마리아DB 라인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오픈소스 쪽 그리고 리눅스 진영에서 마리아DB를 표준으로 채택할 만큼 마리아DB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웹 개발을 처음 시작하거나 자신의 PC나 노트북에 가볍고 컴팩트하게 DB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리아DB를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간단합니다. mariadb.com 들어가셔서요. 메뉴바에 다운로드 있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그 커뮤니티 마리아DB 커뮤니티 버전이 나오는데 거기서 윈도우 10 64비트면 64비트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이것은 이제 찝 형태가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윈도우 서비스에 등록이 되는 형태로 설치가 되는, 즉 파일 형태가 확장자가 MSI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설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버전은 마리아DB 10.6.4이고요. 설치 과정도 굉장히 빠릅니다. 10분 정도? 10분 안 걸리겠어요?
한 2, 3분 정도면은 설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 다음 눌러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도 기본 과정, 지금 여기는 C 프로그램스 밑에 마리아DB 10.4처럼 그냥 여기다가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DB DB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도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최상위 관리자인 루트가 있고 루트에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패스워드를 어느 타 제품도 마찬가지. DB 설치할 때는 이 루트의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희 그 인터넷 어느 사이트든지 서비스 가입하면 뭐 비밀번호 입력할 때 뭐 특수문자나 대소문자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루트 계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복잡한 계정으로, 하지만 기억에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거나 해서 재설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뭐 문자 셋도 UTF-8로 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을 누르시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겠냐고 하고, 여기에 있는 DB 포트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설치가 되면 이제 실제 윈도우 메뉴바를 보면 여기와 같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10.4인데 저는 10.6을 설치했습니다. 10.6이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10.6을 여러분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뉴 설치한 후에 메뉴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콘솔 화면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이 하단에 있는 MySQL 클라이언트 마리아DB 10.6을 누르시면 이 검정색 도스창이 나오고, 여기서 아까 입력했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콘솔이 나오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하시면은 이제 설치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초기고, 저는 몇 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건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4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설치 과정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루트 계정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사용자 설정하는 부분을 또 계속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DB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 다음을 보시면 자, 먼저
마리아DB를 설치를 한 상태고요. 마리아DB를 설치를 했지만 DB 어떤 제품을 선택해 하든지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자 설정과 DB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 루트 계정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계정, 사용자 계정으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실제 현업의 그런 모습이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루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먼저 루트 외에 별도의 그 작업자 계정을 이런 명령어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이 명령어는 제 블로그에 그대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user test라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id고요.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로컬호스트인데 만약 원격에서 접속하고 싶으면 이 로컬호스트를 없애고 그냥 작은 타운표 이렇게 두 개만 써주면 이제 리모트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면은 여기 이제 샘플 보이시다시피 이 안에 기본적으로 MySQL.user 테이블이 있어요. 시스템 테이블이겠죠. 조회해 보시면은 방금 생성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계정이 여기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사용자 등록은 끝났고요. 그 이후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DB를 설치한 후에는 그냥 시스템 DB만 있는 거지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웹 개발에 필요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는 생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용자 DB죠. 사용자 DB. 그래서 사용자 DB 또한 이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구들을 다 이해하거나 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발 환경 설치하고 만들 때 한 번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그냥 타이핑 쳐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DB의 이름은 테스트 언더바 DB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 이 명령어로 도스 콘솔에서 실행을 하면 그리고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여기 테스트 DB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도 만들고 사용자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DB를 누가 사용할지를 권한을, 그랜트를 주지 않으면 이 테스트, 아까 만든 테스트 계정과 방금 만든 테스트 언더바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랜트 명령을 줘서 해당되는 테스트 DB가 이 계정으로 모든 프리빌리지, 권한을 그랜트하도록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플러시 프리빌리지까지 이 두 가지 문구로 아까 콘솔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실행을 해 주셔야 에러 없이 두 가지를 실행해 주셔야지 이제 테스트라는 계정이 테스트 언더바 DB 즉 사용자
DB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면 이와 같이 당장은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쇼 테이블 해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작업이 많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도스 컨솔에서 터미널이죠. 터미널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쿼리 작업도 있고 별도의 스크립트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터미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B 접속 툴, 통합 환경, DB 접속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 이제 오라클을 구매하게 되면 SQL 디벨로퍼 같은 DB 툴을 제공해 주는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마리아DB에서는 좀 조작하기 편한 이런 어느 정도의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유지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DB 접속 툴을 별도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DB 비버라는 무료 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토드를 많이 썼는데 토드랑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테스트 언더바 DB라는 DB하고 테스트 유저, 테스트 패스워드를 넣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접속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과정 중에서도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테스트 DB의 기본적인 설치와 관련된 또는 기본적인 세팅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블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DB를 공부하시거나 또는 DB 쪽의 테이블 같은 거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샘플 테이블, 스키마, 데이터, 덤프 파일들을 리스토어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먼저 지금 DB는 설치를 했는데 DB 접속 툴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DB 접속 툴, 아까 DB버라고 하는 무료 DB 접속 툴을 설치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커먼 콘솔도 가능하지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dbeaver.io라는 URL로 링크를 넘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또한 커뮤니티 버전하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어서 무료가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윈도우 인스톨 기반으로 다운받을지 아니면 zip 파일 형태로 디렉토리를 받을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개발자들은 웬만하면 zip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가서 작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zip 파일로 받았고요. 개발자분들은
zip 파일로 다운받을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자, 압축을 풀고 그대로 해당되는 폴더 이름 상단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갖다 이동시켜 주거나 복사시키면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dbeaver.exe를 실행하면 바로 뜹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이 설치 과정도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루트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라고 잠깐 만들었었는데 DB 계정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는 루트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계정 있죠. 테스트 계정. 궁극적으로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루트라기보다는 테스트, 아이디 테스트, 패스워드 테스트, 그리고 DB도 만들었죠. 테스트 DB, 테스트 언더바 DB.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개발을 시작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설치니까 설치 과정상에서 이제 루트라고 나온 것이고요. 설치하는 과정 중에 아주 친절하게도 SQLite로 기본적인 샘플 DB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 스키마나 덤프 파일들을 받아서 생성하지 않고 이 SQLite라고 하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테이블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SQLite보다는 자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 안에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와 스키마가 있는 그런 외부 파일들을 받아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SQLite로도 충분히 스터디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B버를 설치를 했고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면서 또는 개발하면서 설계를 위해서 그 관계형 DB 다이어그램 같은 걸 만들면서 관계를 설정하고 DB를 설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목적은 이제 웹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커넥션해서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가 사실은 웹 개발, APM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스키마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붓는 거죠. 해당된 DB에 이렇게 붓는 거라고 하거든요. 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테스트 언더바 DB라고 하는 그 링크, 제가 링크를 블로그에다가 달아놨는데 여기 가서 zip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dbeaver라는 DB 툴로 리스토어를 해서 데이터를 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GitHub 가서 zip 파일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zip.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sql 파일과 .dump 파일들이 있는데 dump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에요. 데이터 파일.
그래서 저희가 .sq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 안에 보시면 스키마 생성들이 있어요. create 테이블 블라블라블라 해서 한 6개, 7개 정도 테이블을 만드는 것들이 있고 각 테이블에 대한 그 데이터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디파트먼트라든지 인플로이 같은, 셀러리 같은 것들이 그 힌트죠.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개발자가 코딩 실력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고수의 코드를 자주 본다는 거, 그리고 흉내 내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터득된다는 진리처럼 DB를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도 잘 만들어진 DB를 가지고 분석하고 뜯어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훌륭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링이라기보다는 화면에 웹 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당되는 샘플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다운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dbeaver라고 하는 db2를 가지고 리스토어를 하는데, 그 리스토어도 그 GitHub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dbeaver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툴에 dbeaver에 보면 데이터를 리스토어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리스토어를 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삽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키만 만들어지는데 데이터는 안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들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리스토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술을 안 하고, 왜냐면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삽질이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게 되면 리스토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해당되는 삽질을 하시면서 DB를 완성시킨 후에 계속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를 리스토어를 완성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해당되는 테이블, 여기는 한 6개 정도 테이블이 있죠. 6개 정도 테이블이 있고 각각의 사이즈도 있어요. 용량. 아까 얘기한 그 덤프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와 같이 17메가, 14메가, 105메가, 26메가, 적은 숫자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절대 적은 숫자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샘플 데이터, 이 샘플 스키마가 덤프 파일이 쓸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 정상적으로 리스토어가 되면 이와 같이 테이블이 6개가 입력이 됩니다. 네, 세팅이 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에 들어간 모습들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데이터, 인플로이 같은 경우도 데이터도 거의 상용 데이터인 것 같아요. 거의. 네, 데이터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건수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NoSQL이 아니라 관계형 DB다 보니까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매핑을 할 수 있는 관계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들이 이렇게 릴레이션 관계도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용 DB 툴에서나 보일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무료로 많이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이 테이블 데이터 건수도 30만 건이에요. 30만 건.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밑에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 셀러리 테이블은 28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풍족한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나 데이터 엔지니어들, DBA들이 이걸 가지고 부하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이것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쿼리 튜닝이라든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이러한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DB 설정 부분이었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쪽, 즉 APM 중에서 아파치, PHP, 그리고 마리아DB 중에서 이제 M을 이제 저희는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와 P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P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아파치하고 PHP는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PC, 노트북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는 굳이 아파치나 PHP를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자바 쪽이라든지 뭐 루비 앤 레일즈 같은 또는 이제 파이썬 같은 별도의 컴퓨터 언어, 개발 언어로 붙여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APM의 대상은 이제 웹 개발 처음 하시는 사람이 목적이다 보니까 APM이 가장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환경,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PM은 제목에도 있듯이 아파치, PHP, 그리고 마리아DB 중에서 이제 마리아DB는 이제 끝난 거고요. 아파치하고 PHP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 웹서버죠. 자, 지금 엔진엑스가 대세긴 한데 아파치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 여기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되는 아파치 2.4.5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에서 이 아파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VC 비주얼 스튜디오 redis.x64.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런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지 윈도우에서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치 웹서버는 원래 유닉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런타임 환경을 별도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제 재기동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기동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치 웹서버도 인터넷 윈도우 설치 파일 형태보다는 찝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좀 권고드리고요. 찝 압축 파일을 이제 풀게 되면 이와 같이 아파치 24에 대한 바이너리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이제 이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무브하거나 카피하시면 됩니다. 저는 C 밑에 루트에 복사를 했고요. 자, 복사한 이후에 이제 아파치 디렉토리 안에 가보시면 몇 가지 설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DB는 아까처럼 설치를 해서 끝났는데
앞으로 아파치하고 PHP는 세팅하는 게 답니다. 설정. ON을 오프로 하고 뭐 디렉토리 적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죠.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파치 컴프 디렉토리 밑에 httpd.com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파일이죠. 네, 컨피그레이션 파일입니다. 컨피그레이션.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 SSL 같은 것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안에서 특정 디렉토리를 뭐 막을 수도 있고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 httpd.comp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바라보면서 만진 파일들이 바로 http conf 파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지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좀 에디팅, 편집하기 위해서는 메모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대세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제2의 그런 에디터를 다운받으셔서 이 컴피레이션 파일들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의 순서대로 그 수정해야 될 대상들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다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서버 루트를 방금 저희가 설치한 C 루트의 아파치 24라는 디렉토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스닝 포트가 기본이 80입니다. 그래서 80 포트를 넣고 80 포트 이외의 포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80 대신에 다른 숫자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HTML 파일이나 시스템 개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다큐먼트 루트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다큐먼트 루트를 설정을 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서버 네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네임은 우리가 이제 도메인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아파치가 웹서버 앞단이기 때문에 도메인 작업을 할 때 서버 이름을 해당되는 공인 IP로 매핑할 때 많이 써주는데 저희는 이제 로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 네임에다가 이와 같이 로컬호스트 땜땜 80이나 127.0.0.1에 80 포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자, 같은 의미입니다. 로컬호스트나 127.0.0.1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한 후에 터미널에 와서 패스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설치한 아파치 파일 바이너리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httpd-k 인스톨을 하시면 약간의 에러는 무시하시고요. 설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리눅스 계열은 아파치 컴파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면 많은 삽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 웹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이 리눅스로 아파치를 설치하다가 컴파일링 하다가 에러 난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시면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 차단된 것도 열어주시고요. 액세스 허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웹서버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윈도우 서비스에 가보시면 저희가 방금 설치한
설치한 아파치 24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로컬호스트나 127.0.0.1을 실행을 브라우저에서 크롬 같은 데서 하면 네, 이렇게 itworks라고 해서 페이지가 보이면 APM에서 A가 완성된 겁니다. 이건 M은 아까 했었던 거고 A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파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웹서버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플랫폼에 따라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APM에서 P죠, PHP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HTML에서 그냥 정적 페이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서버 사이드에서도 먹히는 PHP는 프론트와 백단 동시에 다 핸들링이 가능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PHP는 2010년 이전에 2000년 말에 랭킹 전 세계에서 2등, 3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컴퓨터 언어입니다. 지금은 구글의 V8 엔진 때문에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 언어가 나왔지만 이 당시 2010년 이전에는 PHP가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많은 회사에서 PHP로 구축되어 있는 서버들이 아직 많습니다. 네, 자바만큼은 아니겠지만 PHP로 구축되어 있는 서버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PHP가 결코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만만했었던 언어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바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언어일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PHP를 지금 APM에서 P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P가 뭐다? 네,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거죠.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PHP를 연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DB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DB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DB 서버 사이드 개발 언어를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파일 에디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VS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로 계속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웹페이지에서 보여줬었던 웹서버에 있는 index.html. 자, index.html은 모든 웹서버에서 보여지는 기본 표준 파일들입니다. 즉 웹서버가 기동되면 최초로 구동시키는 게 index.html이고요. 그 파일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아까 itworks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좀 들여쓰기가 안 돼서 제가 들여쓰기를 좀 했고 PHP랑 이제부터는 아파치랑 APM인데 이 아파치랑 PHP랑 연동을 해줘야 돼요. 연동.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index.html 안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물음표 그리고 슬래시 물음표하고 꺽쇠죠. 꺽쇠 사이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쿼리나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JSP가
퍼센트로 표시를 했듯이 이 PHP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 넣기 위해서 이 앞뒤에다가 이와 같은 표시를 해서 PHP의 펑션인 PHP inf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이제 웹서버이고요. 웹서버에서는 it works만 보이지만 이 it works 외에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PHP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파치를 다운받았던 것처럼 PHP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php.net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지금 PHP 8점대가 최신 버전인 것 같은데 그냥 안전을 위해서 PHP 7.4 스레드 세이프 버전을 zip 파일 형태로 다운받겠습니다. 이것 또한 zip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해당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것 또한 아까처럼 아파치처럼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통카피하거나 이동을 무브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동을 시킨 후에 우리가 설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PHP 컨피그레이션 부분, INR 파일하고 아파치 설정 파일 부분 두 군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파치하고 PHP를 서로 연동하기 위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HP 같은 경우는 INR 파일을 지금 최초에 다운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언더바 디벨롭먼트, 언더바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 php.ini 디벨롭먼트 파일을 그냥 확장자 ini 파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고 에디팅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라임 텍스트 같은 에디터 툴로 열게 되면 이와 같이 몇 가지 아까 아파치에서의 httpd comp configuration 파일 수정한 것처럼 여기서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서처럼 뭐 이런 에러 레포팅 같은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뭐 태그 같은 것도 뭐 오프된 것을 뭐 온으로 바꿔주고, 그죠? 예, 계속 에디팅 하는 겁니다. 즉, 뭐 PHP를 안 써도 되고 그냥 따옴표끼리만 이제 쓸 수 있게 써도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 이런 것들. 네. 익스텐션 디렉토리를 앞에 여긴 주석을 세미콜론인가요? 네, 세미콜론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네, 적당한 위치에 넣고 저는 이제 C 밑에 루트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INR 파일로 다시 와서 네, 해당되는 위치를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PHP를 라이브러리를 연동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이와 같이 몇 개 주석을 앞에 푸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PHP 설정은 완료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PHP와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 설정을 했었는데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PHP는 수정을 했는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파치 웹서버에는 설정을 안 했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상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를 그대로 아까 설정했었던 아파치 웹서버 설치 디렉토리 밑에 컴프 디렉토리 밑에 httpd.conf 아까 수정했었죠. httpd.conf 하단 라인에 그냥 세 줄을 카피하면 됩니다. 네, 세 줄을 그냥 카피하시면 그냥 되고, 그 이후로 재기동을 하기 전에는 반영이 안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한 후에 아파치 웹서버를 재기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인 것처럼 아파치 웹서버를 재기동하기 전에 it works였지만 재기동,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PHP 모듈이 아파치 웹서버에 로딩이 된 겁니다. 메모리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it works 뿐만이 아니라 php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아까 기술을 했었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버 사이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M을 연동을 할 때 여기까지 보여야지 서버 사이드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파치 웹서버만 그냥 띄운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야 하고요. 대다수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자, APM에서 방금 아파치하고 PHP는 연동했잖아요. 근데 마리아DB는 지금 홀로 있어요. 홀로. 어디서도 지금 호출이 안 됐어요. 그냥 얘는 아직은 홀로기 때문에 이 PHP에서 이제 마리아DB를 DB 커넥션 하는 것까지 해줘야지 진정한 APM이 개발 환경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스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파치 그리고 PHP 그리고 마리아DB를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문제없이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스텝을 문제없이 잘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이 네 번째 PHP에서 마리아DB 커넥션 테스트는 네, 어차피 소스를 갖다 카피할 거기 때문에 1분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안 된다면 네, 계속 디버그도 하고 네, 삽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자, 실질적인 소스는 그런 겁니다. 자, 해당되는 커넥션 MySQL 라이브를 이용해서 로컬호스트의 ID 테스트, 패스워드 테스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플로이즈를 이용해서 커넥션 하겠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커넥션 되면은 이제 DB 값이 true겠죠. 이제 이게 true면 이제 connect success, 실패면 failure. 그래서 성공이면 특정한 버전을 호출하는, 셀렉트하는 그런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그 버전을 뿌려주는 것까지가 바로 이 코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그대로 DB 연결 테스트라고 해서 이 파일을 아까 얘기한 index.html 외에 별도의 파일로
저는 이제 MariaDB 테스트 1.php라고 했는데 이런 이름으로 이것을 작성해서 그냥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네. 실행만 해주면 이와 같이 아까는 it works만 보였었는데, 그리고 아까는 index.html로 정적인 페이지만 호출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MariaDB 테스트 1.php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PHP 언어를 이용해서 서버를 접속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PHP와 MariaDB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결, 즉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DB 연결 테스트가 석세스 나오고 MariaDB가 10.6.4라고 하는 데이터를 뿌려준 거예요. 어디서?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테이블 값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APM이 실질적으로 3개가 같이 연동되는 그런 부분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치, PHP, 그리고 MariaDB를 서로 완벽하게 연동하는 PHP를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세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MariaDB를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MariaDB와 PHP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자, PHP가 아니라 자바나 JSP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DB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 개발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추가적인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실행하는 그런 스크립트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만져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버전은 이와 같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또는 웹 개발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APM이라고 하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PC에서 간편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웹서버, 그리고 PHP, MariaDB를 가지고 설치 및 환경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PHP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